아들이 엄마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의 몸이 만나면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막 나름의 자기만의 논리를 펼친단 말이에요. 뭐 뽀뽀를 하면 넘어가요, 배꼽으로 넘어가요. 안녕하세요. 아들 성교육의 전성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교육 문의를 제가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교육을 신청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들이 엄마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춘기인가? 뭘 아나? 지금쯤이면 성교육 시작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엄마, 아빠,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만약 엄마, 아빠,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납니까? 이러한 질문을 아들이 알려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흔히 고학년이라고 말하는 이제 4, 5학년이라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4학년인데요. 5학년이 막 시작됐는데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네요. 그러면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에 대한 인지가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성에 대한 인지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이런 단어가 저런 모습이, 저런 행동이, 저것이 성과 관련 있구나, 성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성에 대한 좋은 설명과 장황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아직 이 단계는 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면 일단은 이러한 질문이 왜 나오는가예요. 예를 들면 뭐 정자는 정자고 난자는 난자인데 이 아이가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났냐라는 건 뭐예요? 정자와 난자라는 정보는 성과 관련된 건데 정자는 남자 몸에 있고 난자는 여자 몸에 있다고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만나냐라는 겁니다. 즉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는 우리가 설명한다고 다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질문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엄마와 아빠의 몸이 만나면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막 나름의 자기만의 논리를 펼친단 말이에요. 뭐 뽀뽀를 하면 넘어가요, 배꼽으로 넘어가요, 뭐 공기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요, 뭐 별별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바로 좀 특징이 이제 비논리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정보적 측면으로는 이해를 하나 이것이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는 아직은 부족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성에 대한 정보들이 인지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결고리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지? 라는 궁금함이 생기면서 그것을 부모님께 물어보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성관계에 대한 형태를 설명해 주기보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 중심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자는 남자가 만드는 것, 이건 사실과 정보죠. 난자는 여자가 만드는 것,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되는 것, 그리고 정확한 명칭이죠. 음경, 고한, 자궁, 질과 같이 정확한 용어를 알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해왔을 때는 아이의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왜 질문해 보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게 왜 궁금할까? 어디서 들어봤어? 라는 거죠. 그때 아이가 막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형들이 얘기한 걸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양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게 되다 보니 이런 정보를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아이의 질문과 말을 유심히 들었을 때 어긋나는 부분만 정확하게 교정해주는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는 똥꼬로 나와? 여자는 가슴이 왜 있어? 아이들 중에 쿠션이야? 이래서 안전하려고 있는 거야? 또는 고환이 터지면 어떻게 돼? 죽어? 여자는 고추가 없잖아 라는 말들 아이들이 이제 슬슬 시작할 텐데 그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명칭,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는 똥꼬로 나오는 게 아니야. 아기가 나오는 길을 여자는 가지고 있어. 그걸 우리가 뭐예요? 질이라고 불러.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춘기가 되면 젖을 만드는 조직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슴이 봉긋하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가슴이 있는 거야.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고환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하게 답변해주면 됩니다. 고환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병원 가야겠지? 뭐 큰일 나겠지? 근데 죽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담백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자는 고추가 없어? 이런 질문이 들으면 어떡해요? 그냥 편안하게. 원래 고추는 남성의 성기야. 여성은 고추가 없는 게 아니라 여성의 성기가 있어. 어디에? 뱃속에.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자는 고추가 없는 게 아니라 여성의 성기가 있어. 정도로 우리가 정확한 정보로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의 반응을 잘 살피면 됩니다. 아직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죠. 예를 들면 여성의 성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거나 그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먼저 설명해야 될 건 여성의 구조와 남성의 성기 그리고 성기능인데 뭐 발기가 되고 정자, 정액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설명들을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반응을 살피면 됩니다. 그때 아이가 사실 집중력이 길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질문을 해놓고 엄마가 아빠가 좀 설명해 주려고 하면 또 시큰둥해지고 다른 질문이 불쑥 또 나온다거나 또는 아기는 정자 난자는 어떻게 만나? 뽀뽀하면 정자 난자가 맞나? 그때 엄마 아빠가 그거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더 이상 질문이 없거나 또는 관심사가 바뀌어서 뭐 딴 데 가거나 그죠? 그러면 그 정도에서 멈추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성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다 설명해 주기보다는 적절한 순간에 설명을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름 엄마 아빠가 마음을 칵 먹고 이제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이제 딱 시작했는데 이제 애들이 또 시큰둥하고 또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죠? 오랜만에 맘 먹었는데 그러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디가? 들어. 또는 너 지금 엄마 말 듣고 있니? 엄마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또는 아빠가 지금 설명하잖아 하면서 너 제대로 들어. 라고 굳이 경청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반응을 살피시고 이런저런 설명 시작하는데 뜨뜻미지근하다면 적절하게 설명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애들로 넘어가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와 순간이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냐고 라고 구체적인 방식을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뭐 3, 4학년, 5학년이 지난 대부분 5, 6학년 시기 아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나 형태를 궁금해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초등 고학년 이후의 시기라면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아이들은 나름 정보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나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인 발달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애둘러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육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정말 정확하게 아니면은 정말 뭐 노골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자, 이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주 담백하게, 무덤덤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성에 대한 자궁이나 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나 또는 여성의 남성의 생식기 구조가 그려져 있는 그림책 혹은 도서가 있다면 그 그림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무엇부터 설명을 하냐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몸부터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발기부터 차근차근 정자, 정액 생성 그리고 정액이 나오는 사정의 형태까지. 그러니까 아들 발기가 되는 거 알지? 그 정자가 어떻게 나오면 액체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몸 밖으로 나가는 걸 사정이라고 해. 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아들 알겠지? 알지. 이거예요. 다음으로는 여성의 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성은 자궁이라는 게 있고 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이와 엄마가 자주 쓰는 표현을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꼭 삽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만난다 또는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죠. 아들, 발기된 음경이 여성의 질 안으로 들어가면 또는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가 만나면 정자가 몸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나올까? 액체 모습으로 질 안에 남겨지는구나. 자, 그때 어때요? 음경이 그리고 나가면
빠져나가면 이 정액 속에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성관계라고 해. 이때 정확한 성관계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시기가 됐습니다. 자, 충분히 우리 아이가 이해를 하고 아 그래. 자, 근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사실에 대한 형태는 약 30% 정도 설명했다면 나머지 70% 우리 부모에게 들어야 되는 건 바로 뭘까? 양육자를 통해서 아이가 경험돼야 되는 건 바로 감정과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바운더리를 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관계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방법인데 바운더리를 어떻게 쳐줘요? 이거는 사랑하는 감정, 사랑하는 관계, 결혼을 한 사람과 또는 연인 사이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야 라는 바운더리를 쫙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관계라는 걸 질문했지만 동시에 뭘 습득해야 돼요? 아, 이거는 누구와 어떠한 감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 저 사람 좋아. 그럼 나도 해도 돼?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연인, 결혼하는 관계, 부부 뭐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